아이고 허리야. 내 팔자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평생 이 짓거리네. 차용증에 도장? 연락도 없던 인간이 미쳤나. 내 전세금을 다 날리게 생겨네. 오빠가 미안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 이거 받아라. 수선집 번듯하게 차려주려고 막노동 뛰면서 몸돈이다. 연병하네. 다 늙어 빠져서 무슨 막노동이야. 그래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내가 갚을 테니 국 끓여내순까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비틀린 지문 속에 미친 인간 어딨어? 내 비상금 또 속았어. 바보같이 또 속았어. 붉은 인주가 지저분하게 뭉개진 차용증이었습니다. 비닐장판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낡은 종이 위로 낯선 숫자들이 기어다녔습니다. 10년 전 야반 도주했던 큰오빠의 이름 석자가 거기에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낡은 미싱 소리만 가득하던 수선집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구두발로 들이닥친 사내들은 가게 앞 연탄재를 무참히 짓밟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빚보증을 선 사람은 핏줄을 버리고 도망쳤던 오빠였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던 인간이 남긴 빚더미가 평범한 일상을 단숨에 집어삼켰습니다. 손끝에 박힌 굳은 살을 뜯어내며 악착같이 모은 전세금이 전부 날아갈 판이었습니다. 바닥에 던지고 간 붉은 인주 자국은 마르지 않은 핏자국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낸 인천 변두리 하숙방은 곰팡이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칠흑 같은 복도 끝에서 잦은 기침 소리와 함께 휴지에 무언가를 뱉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얇은 이불을 덮어쓰고 야윈 어깨를 들썩이는 오빠는 기억 속의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가는 얼굴로 바들바들 떨며 내민 것은 낡은 우체국 통장이었습니다. 동생 수선집 번듯하게 차려주려고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모았다고 했습니다. 주름진 뺨 위로 탁한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통장 안쪽에 띄엄띄엄 찍힌 10,000원, 20,000원, 어떤 날은 15,000원의 입금 내역이 가슴을 날카롭게 베어냈습니다. 모진 세월 동안 쌓아온 것이 일순간 무너졌습니다. 핏줄이라는 질기고 저주스러운 이름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결국 야간반에 다니는 딸아이의 등록금을 털어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오빠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사골국이라도 먹이려 냄비 가득 고기를 넣고 끓였습니다. 그 시간 오빠는 몸이 편찮은지 안방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개장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원단 값으로 장판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금 봉투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밤새 정성껏 끓여둔 사골국은 냄비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겉옷을 걸쳐 입고 숨이 턱에 닿도록 인천으로 다시 달려갔습니다. 하숙방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방 안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는 밀린 방값을 떼먹고 도망친 놈을 향해 쌍욕을 퍼부으며 문지방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처 다방 마담을 붙잡고 캐물어 확인한 진실은 더욱 참혹했습니다. 우체국 통장을 들이밀며 눈물바람을 연기한 상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시장통 정육점 아저씨부터 국밥집 할머니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피 같은 돈을 뜯겼습니다. 기침과 함께 휴지에 뱉어내던 붉은 핏자국은 시장에서 산 식용 색소였습니다. 모든 행동은 동정심을 쥐어짜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동생의 번듯한 가게를 차려주겠다며 흘리던 눈물조차 철저한 각본이었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차용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인주를 찍을 때 엄지 손가락을 바깥쪽으로 심하게 비틀어 누르는 기묘한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국민학교 시절의 기억이 벼락처럼 머리를 때렸습니다. 노름빚에 쫓기던 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피해 어린 저희를 데리고 이웃집으로 숨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집문서를 팔아 넘기려 한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저는 겁에 질린 오빠의 손에 아버지의 인감도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비틀어 찍어야 어른 손자국 같다고 가르친 것은 저였습니다. 아버지가 몽둥이를 들고 찾아왔을 때 저는 살기 위해 모든 잘못을 오빠에게 뒤집어 쓰이웠습니다. 오빠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끝까지 덮어주고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오빠를 지옥으로 밀어 넣은 것은 저였습니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수선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습니다. 불 꺼진 수선집 구석에 홀로 주저앉아 눈에 초점 없이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서 녹슨 재봉틀 바늘만이 차갑게 번쩍였으며 분노조차 메말라버린 빈 껍데기 하나만 비좁은 방 안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핏줄의 손에 괴물을 심어 놓은 자가 마침내 그 괴물의 악위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나는 비닐 장판에 내동댕이 쳐진 붉고 비틀린 지문 속에서 어린 오빠의 손을 잡고 도장을 눌러 찍던 그 밤의 밑바닥을 다시 응시한다. 식용색소로 만든 핏자국이 그날 내가 오빠의 영혼에 찔러 넣은 바늘 귀에서 평생토록 배어나온 녹물이었음을 안다. 피해자의 눈물로 수십 년을 가려두었던 가해자의 맨얼굴과 불 꺼진 수선집에서 마침내 마주 앉는다. 타인을 파멸시켜 쌓아올린 일상이 그 파멸의 방식을 고스란히 학습한 핏줄의 손에 의해 가장 정밀하게 되돌아온다. 나는 그것을 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어떤 것들은 용서도 벌도 아닌 채로 그냥 평생을 따라온다. 돌아가는 미싱 소리 멈추고 비닐 장판 위 뒹구는 붉은 종이 한 장 10년을 참아온 내 눈물이 마르네.
얼굴 다 죽어가는 기침에 가슴이 무너져 없는 살림 털어다가 쥐어준 내 전색은 따뜻한 사골국만 차갑게 식었네. 누구를 탓할까 하늘을 쳐다보니 비틀어진 지문 하나 날 비웃고 있네. 내가 만든 덫이었어. 비틀비틀 비틀린 붉은 도장 자구가 빙글빙글 맴도는 내 오랜 죄악아. 네 손목을 꺾었던 그 서늘한 밤이 결국 나를 삼켰네. 내 심장을 찔렀네. 붉은 인주야 지독한 내 핏줄아. 가짜 위임장에 떨던 어린 너의 손 살기 위해 억지로 널 사지로 밀었지. 그때 배운 거짓말로 넌 세상을 속이고 결국 이 못난 동생의 숨통마저 조였네. 누구를 탓할까 가슴을 쥐어뜯어도 비틀어진 지문 하나 날 비웃고 있네. 내가 만든 괴물이네. 비틀비틀 비틀린 붉은 도장 자구가 빙글빙글 맴도는 내 오랜 죄악아. 네 손목을 꺾었던 그 서늘한 밤이 결국 나를 삼켰네. 내 심장을 찔렀네. 붉은 인주야 지독한 내 핏줄아. 피해자인 줄 알았지. 눈물만 훔쳤지. 가해자의 맨 얼굴이 거울 속에 있네. 녹슨 재벌틀 바늘에 내 남은 생이 찔리네. 비틀비틀 비틀린 붉은 도장 자구가 붉은 인주야 빙글빙글 맴도는 내 오랜 죄악아. 네 손목을 꺾었던 그 서늘한 밤이 결국 나를 삼켰네. 내 전부를 망쳤네. 붉은 인주야 지독한 내 핏줄아. 비틀린 지문 속에 나만 홀로 남았네.